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제가 원래는 브이로그로 찾아뵙고 싶었어요. 요즘 뜨고 있는 편물 때문이죠. 직전에 브이로그에서 이거 지금 뜨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브이로그를 편집을 할 때도 아직까지 완성이 너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다음 브이로그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다음 브이로그에 이게 거의 완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죠. 늘 그런, 왜 인간 정말 망각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당연히 그거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히 지금 뜨고 있는 이게 마지막 소매입니다. 드디어! 진짜 역대급으로 프로시오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찰떡으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가 저한테 있어요. 코수랑 단수를 다시 조절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생각한 것보다 뜨면서 오류가 생긴 것도 있었고, 또 도안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봐가지고 막 한 20단을 더 뜨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도안에서 제시한 코수, 시작 코수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보는 바람에 무려 앞판을 다시 떴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뜨개로 옷을 만드는 게 막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몇 벌씩 뜨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아예 한 판을 다시 뜬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입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모를까. 다시 뜰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다 보니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그 브이로그가 살짝 뒤로 늦춰졌어요. 빨리 뜨고 있었던 스피드에 비해서, 그리고 많이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이제야 소매를 다 뜨고 있다는 거. 이번에가 만들고 있는 게 카라도 들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다음 브이로그, 이번에 뜨개톡톡 드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브이로그에는 진짜 꼭 완성부터 자세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 마지막 소매하고 별실코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이 소매 부분도 따로 고무단으로 소매를 조금 더 떠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만들고 있는 게 또 카라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느낌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카라 뜨고 세탁하고 말려서 바텀업 도안이기 때문에 또 따로따로 조각으로 뜬 거를 다시 또 돗바느질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뭐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적게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 것 뿐이지, 이제 어려운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판이랑 뒷판 끝냈으면 거진 다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뜨개톡톡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이 편물과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진짜 이번 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봄이 오는 게 이렇게까지 기다려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뜨개질 하고 있어요. 마마렌스 도안집을 가지고 이 옷도 시작을 한 건데, 정말 다음 작품도 너무 기다려질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걸 또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뜨개질에 대한 수다로 약간 스트레스를 털어야 됩니다. 오늘의 뜨개 주제는 뜨개질을 하면서 알게 된 의외의 지점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앞을 이렇게 뭔가 어딘가를 자꾸 공허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9가지 정도를 미리 정리를 해놨거든요. 까먹을까봐. 주제를 조금 보고 읽느냐고 약간 동공에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생각해보면은 뜨개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전부터 정리를 해왔었던, 그러니까 뜨개톡톡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생각한 것보다 뜨개질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취미더라. 바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봐야지만, 본격적으로 이 취미에 뛰어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외의 지점들을 한번 떠들어 제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제가 이 맛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요. 캐시미어라고 해서 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실이라고 해서 이게 좀 비싸고 뭔가 성분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이제 그런 털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털실이라고 하는 털실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만족감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도 맞는 거기는 해요. 당연히 좋은 털실이고 성분이 좋고 이게 그만큼 촉감에 대한 만족감도 올라가고 당연히 퀄리티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에 특히나 실에 한번 돈 좀 많이 써보자 했을 때는 비싼 실도 자주 한번 사봤고요. 함량이 조금 이제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런 실들도 한번 만져보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부드럽고 그런 실은 뜨개질 옷에 대한 이미지?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엄청 가깝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캐시미어 막 선물해주는데 캐시미어 이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생각한 것보다 이 엄청난 부드러움과 그런 캐시미어의 그 엄청 폭탁거리는 그러한 느낌이 내 취향에 탁 찰떡이진 않더라.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내 취향이 반드시 비싼 거라고 해서 만족감이 높아지지는 않구나. 이거를 본격적으로 뜨개를 해보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먼지 날림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좀 옷을 되게 예민하게 다루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금방 보풀이 일어나거나 약간 옷이 첫 느낌이랑 빠르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고급실을 쓰는 만큼 관리를 잘 해주면 당연히 그걸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옷에 대한 그런 관리를 엄청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워셔버한 그런 털실들 있잖아요. 그냥 막 돌려도 진짜 이게 많이 변형되지 않고 이게 입고 그냥 막 신경 쓰지 않고 활동을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실로 뜬 옷을 소위 말해서 뽕 뽑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뜨개 옷 만들 때 시작을 했었던 그 대왕털 실로 한 스웨터 만들기 그게 있었거든요. 아란털 실인가?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거기 있어요. 그 바늘 이야기에 제가 그 밑에 지금 남겨드릴게요. 그 털실로 만든 그 옷을 진짜 많이 입었고요. 그냥 세탁기에 뭐 따로 망 없이 그냥 돌려도 막 입었는데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털실로 또 하나 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입었는데 멀쩡하다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털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뜨개톡톡은 다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두 번째, 메리노 울이 생각보다 냄새가 귀엽지 않더라. 제가 뜨개질로 옷을 만들면서 제일 귀엽게 생각했었던 게 양털, 낙타 막 이런 애들의 머리털로 내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라는 게 너무 귀여운 포인트였어요. 저는 동물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막 동물 찾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아쿠아리움도 좋아하고요. 저는 진짜 그 귀여운 거를 못 참아요. 그 구경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물며 그 퐁신퐁신한 그 털실, 알파카 특히 그런 애들의 이 머리털로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거를 내 몸에 걸치고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그 뜨개질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을 살 때도 메리노울 어머 귀여워라 이러면서 샀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뭔가 그 친구들의 이 머리털을 내가 받아가지고 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으로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귀엽고 예쁜 취미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냄새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뜨개질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양냄새라고 하는 게 이 야생의 냄새는 결코 귀여운 부분이 아니구나. 진짜 의외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 그래서 한순간에 상상에서는 약간 뽀용뽀용한 양을 생각하다가 이제 직접 떠보면서 가끔씩 냄새가 좀 심한 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떼꾸작물이 줄줄 흐르는 양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저 약간 N이어서 제가 MBTI N이거든요. 망상이 좀 심한 편이에요. 상상을 늘 많이 하는 편인데 갑자기 그 양의 꼬질꼬질함이 떠오르면서 뜨개 안 해보면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뜨개질은 생각보다 전투적인 취미다. 뜨개질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성스러운 약간 굉장히 조용조용한 뭐 그런 단아한 그런 느낌의 취미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어디 가서 그 뜨개질이 취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이 필드를 뛰어들어 보니까요. 이것만큼 익스트림한 스포츠가 없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왜냐면 일단 굉장한 그 인내가 필요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 스포츠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뜨개질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모르는 부분들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배우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뜰 때마다 매 도안마다 새로운 거를 배워요.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안뜨기여도 이 안뜨기를 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새로움을 느끼고 하는데 공부하고 외우고 또 이거를 내가 행동으로 적용시켜보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뜨개질을 오래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기법 자체를 익힌다고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전히 정말 이 자체가 너무 좋아야 하고 이 과정들을 좋아야지만 또 옷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뜨개질로 사실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소품들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저는 각기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옷을 메인으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옷을 만드는 거에서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스포츠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 디자인마다 또 요구되는 디테일들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겨드랑이 파임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도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뭐 어느 정도로 파이는지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이거를 내가 좋아할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 모델분의 사이즈가 나랑 비슷한지를 잘 감안을 해서 또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실도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이 연장까지 내 손에 맞는 걸로 골라야 한다. 그래야 이 긴 싸움을 끝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스포츠를 할 때도 장비가 나한테 맞아야 되고 새로 그거를 사게 되면 내 몸에 맞게 내가 하는 거에 맞게 길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안 떠보면 모르는 게 바늘도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바늘들이 있어요. 물론 쓰자마자 부드러워 이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쓰면 쓸수록 내 손에 또 맞게끔 맞아 들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스포츠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0.5mm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 입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는 0.5? 그 정도 차이야. 솔직히 옷을 뜨기 전에 대바늘을 잡을 때는 그 권장하는 바늘이 있잖아요. 그 실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미리수가 되게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크게 뜨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결국에는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cm 안에 들어가는 코수 뭐 예를 들면 0.5 코수, 뭐 1 코수 이 정도라서 떠도 되겠네 해서 10번을 뜨면 그게 10코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3코에 1cm 정도 보통 된다고 하면은 이게 거의 3, 4cm가 내 몸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옷 뜨기 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이 느낌이 이렇게 다른지도 몰랐고 편물이 주는 쫀쫀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를 줄지 잘 몰랐던 부분이라서 이 뜨개질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0.5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늘 사이즈도 우리가 0.5씩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왜 있는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뜨개질 하고 나서 알게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실이 겹쳐진 게 털실이라니입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뜨개질을 하기 전까지는 털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뜨개 세상을 본격적으로 발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실 몇 가닥 몇 가닥을 합사를 직접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꼬임이 있는 그 털실처럼 만들어서 옷을 만든다라는 게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쓰는 실 있잖아요. 그 정도 얇기로도 팔합까지도 해서 내가 바늘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옷을 만든다라는 게 되게 의외의 지점이었거든요. 누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 옷을 뜨기 전에 생각을 했었던 털실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은 그 뽀용뽀용한 거에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의 굵기로 나오면서 당연히 꼬임까지 다 있어서 나온 그 실들을 다 털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왜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은 고급 명주실 있잖아요. 그런 실들처럼 엄청 가는 실들을 꼬임이 없이 몇 탑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합수를 선택을 해서 그걸 그 자체를 잡고 내가 알고 있었던 털실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뜨면서 옷을 만든다라는 거 너무 신났었어요. 더더욱이나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내 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실에서도 보이니까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고 다음은 눈으로 예쁘다고 해서 혹은 눈으로 봤을 때 못생겼다고 해서 떴을 때도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 실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뻤는데 막상 떠놓고 나니까 안 예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던 합사된 실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상 떠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 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지점이었어요. 여러 가지 색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취향인데 그런 실들을 우연하게 떠본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실이 모자랐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떠야 돼서 그래서 떠봤는데 어머 이런 느낌에 대해서 내가 취향이 있었구나 이거를 직접 떠보면서 알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조건 그 실 자체가 느낌이 지금 당장 어떻다고 해서 이게 옷으로 만들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 자체를 보고 사는 경우도 분명히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스와치를 만들어서 샘플을 주는 그런 곳에서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가 가장 예상 가능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생각보다 이 자체로만 보면 너무 예쁜데 이거를 옷으로 입으면 내가 어깨깡패가 되는 왜냐면 부피가 높아지거나 겉으로 봤을 때 이 뽀용함이 내 덩치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또 있구나 이거를 옷을 뜨면서 좀 알게 된 지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른이 되면 실 팍팍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비싸더라 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바늘을 잡았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만 목도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엄마도 손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저한테 털실을 사주시려고 저를 데리고 이제 뜨개방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 실이 고급 실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실을 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20년 전이잖아요. 제가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면 20년 전인데 20년 전인데도 목도리 실이 제 기억에 몇만 원 정도 했었어요. 한 5만 원이었나 6만 원이었나 그 정도의 빨간 실이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실이 이렇게 비싸? 내가 전체 뭔가를 살 것도 아닌데 목도리 만드는 건데도 이렇게 실값이 많이 드는구나. 되게 비싸다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어른이라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겠다. 이런 실 이렇게 막 살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제가 옷을 뜨려고 실을 늘 이제 사게 되잖아요. 여전히 비싸더라 입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샀었던 그 실도 비싸기는 하지만 여전히 또 이 본격적으로 뜨개판에 와보니까
아, 이게 털씨 값이 만만치 않구나. 어른이 돼도 여전하다, 여전했다. 이거를 늘 느낍니다. 새로운 실은 많고 예쁜 실은 많은데 아무리 좀 가성비 있는 실을 저는 주로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옷을 한 번 뜨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모이면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 아이, 무섭죠. 한 달에 10만 원 넘어가는 거 너무 당연해서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요즘 좀 힘든 이야기인데요. 뜨개질로도 몸살이 올 수 있더라. 아까 그 정말 스포츠적인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잘못 잡은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자세도 잡고 좀 안 아프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장시간 앉아있고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다 보니까 손목이랑 허리랑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것 뜨면서 진짜 파스 2장 붙였거든요. 쉬는 날에는 한 열 몇 시간 뜨기도 했고요. 제가 이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지만 메리아스 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손이 빨라지는 거예요. 뭐 빠르면 좋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관절을 더 빨리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몰랐는데 다음날 진짜 하루 종일 여기 팔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 검지손가락이 너무너무 통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두들긴 것처럼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서 뜨개질 오래 하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가 이거 한 줄 하고 일어나서 좀 움직인다 이런 생각으로 뜨고 있어요. 일부러. 이게 당장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뜨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어딘가에 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는지 무리해서 굳이 그렇게 힘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왜냐면 한 자세에서 몰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되게 긴 시간이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전투적인 취미 아닌가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해버려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옷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거 입고 꼭 봄놀이 꼭 갈 거예요. 그거 브이로그 꼭 촬영할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뜨개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알게 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 혹시 몇 가지 있으셨을까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또 봄이 온다고 해가지고 더 설레는 마음으로 뜨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뜨개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고요. 저 다음 브이로그에 정말 꼭꼭 완성해가지고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쁜 얘기거든. 오늘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안녕. 이야.